질문이 들어와서 하나 잠시 구경하고 갈게요. 조금 전에 풀었던 1일로부터 찾아보세요. 거기서 방갈로 3번에 대체효과, 소득효과 찾아보시겠습니까? 대체효과, 소득효과 찾았습니까? 거기 동그라미 2번을 보세요. 2번 보니까 주택 임대료가 상승했다는 말이 있습니까? 그 주택 자리에 콜라를 쓰는 거 아닙니다. 쓰는 게 아니고 콜라라고 생각해요. 콜라라고 생각하고 다른 재화라고 되어 있습니까? 거기 사이다라고 생각을 해봐요. 그리고 읽어볼게요. 콜라 가격이 상승하면 사이다 가격이 상대적으로 하락한 것이다. 맞나요? 그러니까 바로 뒤에 콜라 수요량은 어떻게 된다? 감소한다 이 말이에요. 다시 콜라 가격이 상승하면 사이다 가격이 상대적으로 하락했음을 의미하니까 콜라 수요는 감소한다. 이게 대체효과라고요. 이렇게 하는 해석이 풀립니까? 이렇게 해서 이 지문을 해석을 하는 것과 실제 문제가 나왔을 답을 찾는 것은 아무런 의미가 없는 것이고, 또 하나 문제를 만났을 때 그렇게 해석하면 답 못 찾아요. 그렇게 찾는 게 아니라 유형을 익혀봐. 유형 1번과 2번이 어떻게 다른지. 동그라미 1번은 무슨 효과입니다 라는 것을 먼저 제시해주고, 이 효과 때문에 수요가 증가합니까 감소합니까를 물어보는 형태고, 동그라미 2번은요 내용을 먼저 쭉 설명을 해놓고 난 다음에 이건 무슨 효과를 설명한 겁니까 이렇게 물어본다고요. 유형을 익히라. 유형을. 그랬을 때 동그라미 2번처럼 내용 속에 다른 재화가 있으면 답은 대체효과, 지문 속에 실질 소득이 있으면 소득효과, 이렇게 답을 찾는 거라고요. 어떤 게 편한지를 생각하시고, 어떤 특정한 내용을 이해를 요하는 파트들은 제가 충분히 이해를 시키도록 할 거고, 그렇지 않는 것들은 이해하지 않는 게 좋아요. 이해해서 도움될 게 없사옵니다. 유형을 빨리빨리 익히라고 했으면 그 유형을 빨리빨리 파가도록 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들이 그 유형에 대한 인식은 모의고사 등등을 계속 풀다가 나중에 7월달이나 9월달 가서 파악해요. 그러니까 그 중간 과정 동안에 점수가 안 나오는 거죠. 끝없이 틀리고 하다가 그래서 이게 답이구나 이렇게 가서 9월달에 느끼지 말고, 지금 수업할 때 유형을 익히라고 할 때 바로 유형을 익혀놔요. 그러면 모의고사 등등에 틀릴 이유가 없으니까 무조건 문제는 이렇게 나와요. 대체효과와 소득효과는 딱 동그라미 1번, 2번 유형 말고는 절대 놓을 수가 없어요. 모든 시험에서 출제될 수 있는 형태는 이 두 가지 형태밖에 없다고요. 자, 그 다음 탄력성 갑시다. 펜 놓으시고 칠판으로 옵시다. 수요와 공급에서 해야 될 내용은 4가지. 첫 번째는 뭐라고요? 수요. 두 번째는 공급. 세 번째는 가격 결정. 네 번째는 탄력성. 탄력성에서 해야 될 내용은 4가지였었죠. 첫 번째는 뭐였습니까? 탄력성의 종류. 탄력성의 종류는 3가지. 가격 탄력성, 소득 탄력성, 교차 탄력성. 시작. 가격 탄력성, 소득 탄력성, 교차 탄력성. 종류가 3개니까 3가지가 뭔지를 알아야죠. 그리고 각각의 개념. 두 번째, 탄력성의 종류 중에서는 가격 탄력성. 가격 탄력성과 임대 수입의 관계. 우리 학원은 수입을 증가시키는 게 목적이죠. 그거 잘 몰랐습니까? 학원은 봉사단체라고 느꼈습니까 혹시? 학원은 수입 증가시키는 게 목적입니까? 그럼 학원에서 수입을 증가시키려면 수강료를 인상하는 게 유리합니까? 인하하는 게 유리합니까? 예? 인상? 그러니까 여러분 입장에서 말하면 안 되고요. 여러분 입장에서 어떻게 됐으면 좋겠다를 말하는 게 아니라, 자 인상을 일단 해봅시다. 따따블로 올려봅시다. 학원 수강료를 따따블로 올리면 계속 우리 학원을 다니실 겁니까? 다른 곳으로 갈 겁니까? 다른 곳으로 간다고요? 이런 책이라. 그럼 학원 수입은 감소하는 거 아닙니까? 그럼 다시 가볼게요.
수강료를 30% 올렸습니다. 30% 올렸더니 우리 식구분 중에서 50%가 떠났습니다. 그럼 학원 수입은 감소하겠네요. 30% 올렸더니 10%가 떠나면 학원 수입은 증가네요. 그럼 다시 말하면 수입을 증가시키려면 가격을 올리느냐 내리느냐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뭐가 중요하다는 겁니까? 탄력성이 중요하다는 거예요. 탄력성에 따라서는 올리는 게 유리할 수도 있고 탄력성에 따라서 내리는 게 유리할 수도 있다는 얘기입니다. 세 번째는 제목 시작. 내용은 별거 아닌데 시험의 빈도는 상당히 높습니다. 수요 탄력성 결정 요인, 공급 탄력성 결정 요인 이런 겁니다. 자, 2번으로 다시 올라갈게요. 우리 학원에서 수강료를 따따블로 올리면 다른 곳으로 떠나실 겁니까? 오케이. 자, 대한민국에서 공인중개사 학원은 우리 학원하고 부산에 있는 학원하고 단 두 곳입니다. 자, 그럼 수강료를 따따블로 올리면 부산으로 뜨시겠습니까? 안 뜨실 겁니까? 그럼 계속 우리 학원 있어야 되겠네요. 자, 그게 탄력성 결정 요인이에요. 그러면 수요자들은 공급량이 많아야 탄력적이라는 얘기입니다. 그럼 다시 말하면 자, 공급량이 많을 때는 가격을 올리는 게 좋다, 내리는 게 유리하다. 내려야 된다는 얘기예요. 올리면 떠나버리니까 그럴 때 내리는 게 좋고 공급량이 부족할 때는요. 가격을 올리는 게 유리하다는 얘기입니다. 네 번째는 탄력성과 균형 가격의 이동입니다. 자, 다시 탄력성에서 해야 될 내용 정리하시고요. 탄력성이 크다는 것은 좀 더 쉽게 표현하면 센스가 있다는 말과 똑같습니다. 센스 있는 분들이 합격을 잘해요. 공인중개사 시험은 특히나 열심히 공부하는 사람들은 열심히 공부만 합니다. 그래서 몇 년씩 공부합니다. 10년 동안. 센스 있는 분들은 1년 만에 끝냅니다. 그러니까 센스가 중요한 거예요. 스마트하게 하세요. 스마트하게. 자, 가봅시다. 탄력성. 이게 탄력성입니다. 탄력성은 뭐라고요? 자극에 대한 반응. 자극을 주는 쪽을 뭐라고 표현하느냐? 이렇게 표현합니다. 방금 읽었을 겁니다. 독립변수. 반응을 보이는 쪽을 종속변수. 그럼 좀 더 정확하게 정의하면 탄력성은 자극에 대한 반응의 크기를 얘기합니다. 이게 탄력성. 먼저 방금 읽으신 내용을 먼저 한번 볼게요. 124페이지 갑시다. 123페이지 제일 밑에. 탄력성이란 123페이지 제일 아래 페이지 확인해요. 자, 거기 보니까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독립변수가 1% 변할 때 종속변수가 몇 프로 변하지? 이것을 나타내는 지표가 탄력성이래요. 밑줄 끄라는 얘기 한 적 없습니다. 넘기세요. 아무데나 낙서했다가 나중에 복습할 때 괜히 부담 느끼지 말고요. 체크해라고 하는 거 마세요. 그래서 다음 페이지 가니까 박스 안에 탄력성 나와 있네요. 탄력성 나와 있습니까?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우리 시험에서 종속 변수는 딱 두 가지입니다. 수요이거나 공급이거나. 근데 공급은 별도로 다루지 않겠습니다. 수요 개념, 공급 개념에서도 수요 개념이 끝나니까 공급 개념은 자동적으로 정리가 되었었죠. 수요 함수. 쌩까지 말고 빨리빨리 하고 집에 갑시다. 수요 함수. 가격, 수요량, 반비례, 우하량. 공급 곡선. 가격, 공급량, 비례, 우상향. 그러니까 수요가 끝나면 공급은 자동 정리되는 것처럼 이것도 마찬가지니까 얘는 별도로 신경 쓸 필요가 없어요. 그런데 이 수요에 영향을 주는 독립변수는 수만 가지가 존재합니다. 수만 가지가 존재하니까 탄력성의 종류도 수만 가지가 존재할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경제학에서는 딱
세 가지만 얘기합니다. 첫 번째는 가격입니다. 두 번째는 소득입니다. 세 번째는 다른 재와 가격입니다. 경제학에서는 이 세 가지만 설명합니다. 그러니까 경제학에서 탄력성의 종류는 세 가지만 존재한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면 해석하면 가격이 변하면 자 독립변수, 종속변수 관계를 잘 보고요. 그러면 얘는 뭐라고 표현해야 되느냐? 가격이 변하면 수요량이 얼마나 변할까 이 말입니다. 그럼 얘는 뭐라고 표현하면 될까요? 소득이 변하면 수요량이 얼마나 변할까? 그럼 얘는요? 다른 재와 가격이 변하면 당의 재와 수요가 얼마나 변할까? 콜라 사이다로 갈게요. 얘 콜라 잡고 사이다로 잡읍시다. 시작. 콜라 가격이 변하면 사이다 수요가 얼마나 변할까? 예, 그렇게 해서 탄력성의 종류는 세 가지. 그러면 자, 첫 번째 요 둘의 관계부터 먼저 설명합시다. 독립변수가 뭐라고요? 종속변수가 뭐라고요? 그래서 그 둘의 관계를 이렇게 표현합니다. 뭐라고 표현한다고요? 단어 그냥 그대로 가지고 온 거예요. 어느 게 독립변수? 독립변수는 뭐라고요? 영향을 주는 요인. 종속변수는 영향을 받는 요인. 그럼 해석은 뒤에서부터 앞으로. 수요의 가격 탄력성 해석해 보세요. 가격이 변하면 수요량이 얼마나 변할까 이 말이죠. 근데 조금 더 시험용으로 갑시다. 자, 가격이 변하면 이렇게 표현합니다. 가격의 변화율 시작. 가격의 변화율. 수요량이 얼마나 변하지? 수요량의 변화율 시작. 자, 분모부터 읽습니다. 시작. 가격의 변화율에 대한 수요량의 변화율 읽을 줄 알아야 됩니다. 지금처럼만 딱 읽으면 계산 문제도 다 풀립니다. 다시 가격의 변화율에 대한 수요량의 변화율. 그럼 두 번째 제목은요? 두 번째 그대로 가지고 와서 제목 만들어 봐요. 수요의 소득 탄력성. 이것만 쓸게요. 수요의 소득 탄력성. 정의하세요. 똑같이 소득 변화율에 대한 수요량의 변화율. 세 번째 다른 재와 가격을 가지고 와야 되는데 그것은 이렇게 표현합니다. 교차 탄력성이라고 말합니다. 제목이 뭐라고요? 가격 탄력성을 다시 한번 정의해 보세요. 가격 탄력성이란 가격 변화율에 대한 수요량의 변화율. 똑같아요. 똑같은데 교차 탄력성은 재화가 두 개라 그랬죠. 그래서 X제, Y제, 콜라, 사이다, 커피, 설탕, 아파트, 단독주택 이런 관계가 됩니다. 그래서 X제 가격 변화율에 대한 Y제 수요량의 변화. X제, Y제 빼고 다시 가세요. 시작. 가격 변화율에 대한 수요량의 변화율 이렇게 해버리면 그건 가격 탄력성이고요. 자, X제, Y제 대입합니다. 시작. X제 가격 변화율에 대한 Y제 수요량의 변화율 하면 무슨 탄력성? 교차 탄력성. 첫 번째 해야 될 게 뭐라고 했습니까? 종류와 개념이라고 그랬죠. 이게 종류와 개념이에요. 자, 일단 여기까지 정의할 줄 아시는 분. 이게 시험 지문이에요. 그대로 놓습니다. 수요의 소득 탄력성이란 소득 변화율에 대한 수요량의 변화율을 말한다. 이게 기출 지문입니다. 그렇게 나와요. 메모하고 싶어서 미치고 싶은 분도 참아요. 참고 그냥 그림만 보면 돼요. 자, 탄력성의 종류는 세 가지. 근데 실은 무수히 많죠. 금리도 영향을 줍니까? 네? 그럼 제목 말해보세요. 수요의 금리 탄력성, 수요의 인구수 탄력성, 수요의 학군 탄력성, 수요의 지하철 탄력성, 수백 가지 만들어낼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근데 단 경제학에서는 세 가지만을 탄력성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머지는 시험과는 관계없다는 얘기죠. 시험은 딱 세 가지만 나오는 거니까. 자, 세 가지를 같이 놓고 비교해 보세요. 두 가지 차이점이 있습니다. 첫 번째, 수요의 가격 탄력성일 때는 이 단어를 생략하는 게 일반적이다. 그러니까 시험 문제가 수요의 탄력성이다 이렇게 놓으면
가격 탄력성을 의미합니다. 그러니까 말을 바꾸어서 소득 탄력성과 교차 탄력성일 때는 반드시 소득 탄력성, 교차 탄력성의 용어를 사용한다는 얘기입니다. 두 번째, 가격 탄력성 절대값을 사용합니다. 나머지는 절대값 사용을 하지 않습니다. 절대값을 사용한다는 게 무슨 뜻이죠? 마이너스가 없다는 뜻이죠. 그럼 절대값 사용을 안 한다는 얘기는 마이너스가 있다는 뜻이에요. 다시 개념 파악해요. 절대값을 사용한다는 것은 무슨 뜻이라고요? 마이너스가 없다는 거예요. 그럼 아래는 절대값 사용을 안 한다는 거 마이너스가 있다는 거죠. 마이너스는 뭐가 마이너스죠? 0보다 작으면 마이너스입니까? 그럼 여기는 마이너스가 없죠. 그럼 여기는 0이라는 게 나올 수가 없어요. 기준이 1입니다. 기준을 1로 잡아서 1보다 크다 적다고 합니다. 1보다 크다 적다. 물론 여기도 이제 탄력성 0이라는 게 하나 있기는 있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0보다 크다 작다로 이렇게 표현해서 갑니다. 그럼 여기는 마이너스가 나온다 그랬죠? 마이너스가 나온다면 기준은 0이 됩니다. 0보다 크다 작다 이렇게 나옵니다. 자, 개념 이해해봐요. 절대값을 사용한다, 사용하지 않는다는 것을 가지고 한쪽은 기준이 0이고 한쪽은 기준이 1이다 라는 것을 파악하세요. 기준 때문에 자꾸 틀리니까. 0보다 크다라는 것을 우리는 이렇게 표현하죠. 플러스다. 0보다 작다 그러면 마이너스다. 이것도 마찬가지. 그러니까 시험은 두 가지 형태로 출제됩니다. 소득 탄력성이 0보다 크다 이렇게 나오든지 아니면 소득 탄력성이 플러스다 이렇게 나와요. 근데 우리는 이렇게 해석을 안 할 거고 0보다 크다라고 놓으면 우리는 이렇게 해석할 겁니다. 비례로 해석할 겁니다. 0보다 작다 그러면 반비례로 해석할 겁니다. 얘는 비례로, 얘는 반비례로. 다 같이 묶어서 기억해요. 소득 탄력성이 0보다 크다 아니면 플러스다 이렇게 시험은 오고요. 우리는 어떻게 기억할 거라고요? 비례라고 해석할 거라고요. 소득 탄력성이 0보다 작습니다 이렇게 출제될 수도 있고 소득 탄력성이 마이너스 값입니다 이렇게 나올 수도 있다고요. 해석은 우리는 어떻게 한다고요? 자, 그러면 지난주에 공부했던 것 떠올려 보세요. 지난주에 했던 것. 소득 탄력성에서는 소득이라는 게 키워드예요. 소득 놓으면 따라다니는 재화가 어떤 재화? 수도. 자, 우리가 수요 개념에서 공부할 거는 두 가지였습니다. 뭘 한다고요? 개념하고 수요 변화 요인하고. 수요 변화 요인에서는 세 가지였습니다. 첫 번째, 타 재화의 가격. 두 번째, 대개 수납장을 많이 만들어서 모든 제품들은, 모든 도구들은, 모든 기구들은 그 수납장 안에 다 집어넣어 놨습니까? 아니면 다 거실에 펼쳐놓고 필요할 때 찾았습니까? 수납장 동에 다 들어가 있습니까? 오케이. 참기름 어디 들어가 있습니까? 그러니까 어느 수납장이 들어가 있는지 말해봐요. 몇 번째? 소금은? 고추는? 자, 이것처럼 얘네들도 마찬가지예요. 자기 수납장에 다 집어넣고 각각 어디에 있는지 기억해서 빼내서 쓸 줄은 알아야 될 거 아닙니까? 자, 다시 소득이 놓으면 따라다니는 재화는, 자, 다시 수요 변화 요인에서 우리 세 가지 했는데 첫 번째 했던 게 타 재화의 가격, 거기서 나오는 게 대체재 보완재. 두 번째 했던 게 소득, 여기 따라다니는 게 우등재 열등재. 세 번째가 예상이었죠, 그죠? 그러니까 소득이 놓으면 뭐가 따라와 나와야 된다고요? 우등재 열등재. 우등재란 뭐다? 우등재를 설명하지 말고 우등재를 말을 해봐요. 우등재란 뭐다? 비례. 열등재는 반비례. 무엇이? 소득과 수요량이. 소득과 수요량이. 자, 다시 소득 탄력성 정의합니다. 시작. 소득의 변화율에 대한 수요량의 변화율. 그러니까 소득과 수요량의 관계가 비례면 이 재화는 우등재 또는 정상재 이렇게 말합니다.
반비례면 열등제. 그래서 우등제, 열등제를 할 때도 이렇게만 기억하라고 한 겁니다. 궁극적으로 이렇게 정리했던 이유는 소득 탄력성과 연결해서 기억하려고요. 기억하세요. 이것 말고 더 이상 시험 문제는 없습니다. 소득 탄력성이 시험 문제 나왔다면 무조건 이 형태입니다. 그러니까 지문에 제시되는 것은 둘 중에 한 가지. 소득 탄력성이 0보다 큽니다 라고 나오거나 소득 탄력성이 플러스 값입니다 라고 나오거나 놓을 수 있는 형태는 딱 두 가지. 결론 답은 뭐가 답이라는 얘기입니까? 우등제가 답이라는 얘기입니다. 근데 우리는 무조건 비례로 해서 간다고 했습니다. 다음 교차 탄력성 가봅시다. 교차 탄력성에서 정의하고 갑시다. 시작. X제 가격 변화율에 대한 Y제 수요량의 변화율. 제일 중요한 키는요. 제일 중요한 거. 제일 중요한 거. 재화가 두 개라는 거. 재화가 두 개라면 답이 될 수 있는 것은 대체제 보완제였죠. 다시 또 올려봐요. 지난주 대체제 보완제 몇 문제 풀었습니다. 대체제 보완제가 답이라면 지문에는 반드시 뭐가 있어야 된다고 했습니까? 재화가 두 개가 나와야 돼요. 우등제나 열등제가 답이라면 소득이 반드시 나와 있어야 되고 소득이 없는 우등제나 열등제는 답이 될 수 없다고요. 재화가 하나밖에 없는데 대체제 그건 말이 안 되는 거예요. 재화가 두 개가 있어야만 대체제가 되든 보완제가 되든. 그러면 대체제는 뭐라고요? 비례. 반비례하면 보완제. 머릿속에 그리세요. 이게 전부 답니다. 더 이상 시험에 놓을 게 없어요. 교차 탄력성이 0보다 큽니다. 이렇게 놓으면 답은 대체제. 단 우리는 그걸 이제 비례로 해석해서 답을 찾는 거예요. 끝. 더 이상 할 게 없어요. 자, 교과서 가서 체크해 드리겠습니다. 124페이지 큰 2번 제목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갈로 1번 제목은요. 수요의 가격 탄력성. 가격이라는 글자는 갈로로 묶어 놓읍시다. 칠판처럼. 그 단어를 생략해서 쓴다고요. 그 다음 128페이지 갈게요. (128페이지) 갈로 2번 제목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자, 동그라미 1번 보시고 정의는 할 줄 알아야 됩니다. 시작. 소득 변화율에 대한 수요량의 변화율. 그래서 박스 안에 나와 있죠. 박스 안에 나와 있는 거기다가 책 하나 해놓고요. 박스 안에 들어가서 그거는 기억해야 됩니다. 소득 탄력성이 어떤 건지. 자, 내려갑시다. 동그라미 2번. 각 재화는 소득 탄력성 부호에 따라. 부호라는 말이 무슨 말이죠? 플러스 마이너스 이것에 따라서 정상제이거나 열등제입니다. 이렇게 했고요. 그리고 따라서 소득 탄력성은 뭐라고요? 절대값 사용하지 않는다 그랬죠. 그건 체크하지 말아요. 자, 제가 체크 안 하는 거는 시험과는 관계없는 것들입니다. 제가 체크하라고 하는 거면 시험과 관계되니까. 자, 기억으로 갑시다. 자, 기억 지문을 다 읽고 키워드 선택하세요. 소득 증가 체크하고요. 수요 증가 체크하고요. 증가입니까? 비례 반비례? 비례. 단 무엇이 비례? 소득과 수요량이. 그럼 이 제화는 무슨 제화? 정상제 또는 우등제. 이럴 때는 소득 탄력성이 뭐가 된다고요? 플러스 체크하고요. 소득 탄력성이 플러스다라는 거 체크하고. 제일 마지막에 정상제 체크하고. 4개 체크한 거예요. 체크한 거면 연결해 봐요. 소득이 증가했더니 수요량이 증가했다면 무슨 탄력성? 소득 탄력성인데 그 값이 어떻게 나온다고요? 플러스 값이 나오고. 그렇다면 이 재화는 정상제. 오로지 시험은 그것밖에 없어요. 그것만 딱 연결할 줄 알면 무조건 답 찾는 겁니다. 다음 니은으로 가볼게요. 첫 번째 뭘 체크할 겁니까? 소득 증가. 두 번째는요. 수요 감소. 세 번째는 소득 탄력성이 마이너스. 그러면 네 번째는요. 열등제. 그리고 아래 더보기 안에 가면 곧 정리되어 있습니다. 중간제는 아실 필요 없고요. 0보다 크다 적다 그것만 구분하시면 되겠죠. 오른쪽 페이지 갑시다. 갈로 3번 제목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교차 탄력성. 첫째 줄만요. 시작.
U를 우리는 X제, Y제로 바꿔서 다시 읽을게요. 시작. X제 가격 변화율에 대한 Y제 수요량의 변화율 박스 안에 있습니다. 박스 안에 체크하시고요. 자, 얘 정의는 시험에 나왔습니다. 동그라미 1번 가격 탄력성이란 가격 변화율에 대한 수요량의 변화율을 말한다. 이렇게. 소득 탄력성도 시험에 나왔습니다. 얘만 안 나왔습니다. 나온다면 이제 교차 탄력성의 정의가 나올 거라고요. 그럼 시험 문제가 나온다면 교차 탄력성이란 시작. X제 가격 변화율에 대한 Y제 수요량의 변화율. X제, Y제 위치 바뀌는 것은 상관없으나 X제 가격과 Y제 수요량이 바뀌는 것은 안 됩니다. 그러니까 X제 수요량의 변화율에 대한 Y제 가격 변화율을 말한다. 그건 안 되는 겁니다. 분모 분자를 바꾼 거니까 그건 안 된다고요. 자, 교차 탄력성의 정의하셔야 되고 동그라미 2번 교차 탄력성 부호에 따라서 대체제 보완제로 구분합니다. 그랬고 이제 기억합시다. 자, 이제 보시고 먼저 확인하시고 두 줄 필요한 키워드만 선택하세요. 기억 첫 번째 키는요. X제 가격까지 가야 되겠네요. 가격 상승까지. 그 다음에는 Y제 수요 증가. 그러면 상승 증가니까 비례입니까? 비례면 교차 탄력성이 뭐가 돼야 되죠? 플러스죠. 자, 교차 탄력성 찾으세요. 교차 탄력성임으로 되어 있네요. 그 사이에 단어 하나 지금 하나 빠져버렸네요. 그 사이에다가 이렇게 플러스임으로 하나 공지를 하겠습니다. 이제 시작할 때가 된 것 같아서 네이버에 밴더 가입하셔서 제 이름 치면 제 밴더가 나올 겁니다. 그 밴더에 들어와서 이제도 자료 거기 다 올려놓을 테니까 필요한 자료 활용하시면 되고 공부하시다가 궁금한 게 있으면 그 밴더에 질문 남기면 됩니다. 빠른 시간 내에 답변할 테니까. 사용할 줄 아시죠? 또 지나가다 약국 가서 밴드 주세요 그런 거 하면 안 돼요. 네? 나중에 쉬는 시간에 정리하시고 이게 경험이 없는 분은 우리 막둥이들한테 물어보면 돼요. 막둥이들 다 알죠? 막둥이 모르는데 나이만 막둥이고 아니구나. 자 여기 가서 자료도 활용해야 되지만 이제 오늘부터는 이제 교과서를 읽어보시고 오탈자를 찾아서 올려주시는 분한테는 소정의 선물을 드리는 걸로 하겠습니다. 하나에 소주 한 병씩. 선물은 오로지 소주밖에 없습니다. 소주 한 병이고 그 다음에 안주는 별도로 없습니다. 안주는 알아서 해결하는 걸로 하고 소주 한 병씩. 단 먼저 올린 사람이 가져가는 거예요. 먼저 올리신 분 그분한테만 주는 겁니다. 그러니까 빨리빨리 찾아서 빨리빨리 올리시기 바랍니다. 자, 이게 방금 거기 플러스랑은 제가 찾은 거니까 여러분과는 관계없어요. 자, 플러스이므로 그 체크하시고요. 그 다음에 어떤 제와 대체제 4개 체크합니다. 자, 그리고 나서 4개를 같이 한번 보세요. 제일 중요한 조건이 뭔가요? 재화가 2개라는 거. 소득 탄력성에서는 제일 중요한 게 뭐였습니까? 소득이었고 교차나 대체는 교차 탄력성, 대체제, 보완제 여기서는 제일 중요한 게 재화가 무조건 2개가 일단 있어야 된다는 거. 그럼 둘의 관계가 어떤 관계? 비례면 답은 대체제. 그럼 니은 가서 똑같이 한번 찾아보세요. 첫 번째는 뭘 체크했습니까? X제 가격 상승. 두 번째는요. Y제 수요 감소. 세 번째는요. 교차 탄력성이 마이너스. 네 번째는요. 보완제. 오케이. 시험 문제는 오로지 그것밖에 없습니다. 교재는 124페이지로 돌아갑니다. 탄력성 목차 보시겠습니까? 탄력성 목차. 첫 번째가 뭐라고 했습니까? 종류 및 개념이라 그랬죠. 여기까지가 종류 및 개념입니다. 방금 체크했던 데까지. 자, 그 다음
124페이지에서 하나만요. 탄력성은 계산 문제가 늘 단골 메뉴입니다. 늘 나와요. 근데 오늘은 일단 가벼운 내용 하나만 정리하는 걸로 합시다. 자, 봅시다. 얘네들은 오로지 그것밖에 없어요. 이것밖에 없고 계산 문제에서는 나와요. 계산 문제는 오는데 방법식이 똑같은 거니까 가격 탄력성을 잘 보세요. 가격 탄력성은 어떻게 구하기로 했습니까? 가격의 변화율에 대한 수요량의 변화율이 탄력성이라는 거죠. 자, 이게 0.5가 나왔다고 합시다. 0.5. 0.5가 무슨 말인지 해석해 보시겠습니까? 가격 변화율보다 수요량의 변화율이 작다는 뜻이겠네요. 그죠? 그러면 잘 보세요. 가격 탄력성에서는 정보가 세 가지가 주어집니다. 첫 번째, 가격에 관한 정보. 두 번째, 수요량에 관한 정보. 세 번째, 탄력성. 시험 문제는 이 세 가지 중에 두 가지를 제시해 줍니다. 그리고 한 가지를 구하라고 나와요. 얘 둘의 정보를 주고 얘를 구하라고 나와요. 1하고 3을 주고 2를 구하라고 나옵니다. 그럴 때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가격 정보하고 탄력성을 주고 수요량이 어떻게 되었는지를 물어본다고요. 그럴 때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이 둘을 곱하면 이게 나오죠. 그러니까 수포를 했으면 안 됐다는 얘기죠. 그죠? 그때부터 열심히 했어야 되는데. 자, 그 다음 세 번째, 2와 3을 제시하고 1을 구하라고 나와요. 그럴 때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2 나누기 3 하는 거예요. 모든 탄력성 똑같아요. 소득 탄력성과 교차 탄력성도 마찬가지. 소득 탄력성, 소득 변화율에 대한 수요량의 변화율이 얼마다. 결론은 다 세 가지입니다. 그러면 탄력성 계산 문제에서는 세 가지가 제시돼요. 1하고 2를 줍니다. 1하고 2를 주면서 3을 구하라고 나옵니다. 그럴 때는 이렇게 하면 되겠죠. 1을 구하라고 하면 2 나누기 3을 한 거고요. 2를 구하라고 하면요. 1 곱하기 3을 한 거예요. 자, 쓰면 요걸 책에다가 쓰면 사실 좀 쓰면서도 쪽팔리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사진 찍어서 가요. 사진 찍어서 가서 몰래 적어 놓는 거예요. 우리 애들한테 절대 보여주면 안 돼요. 이씨 학원 보내놨더니 가서 이런 거나 배우냐. 그러니까 요거 말면 돼요. 요거 말면 되는데도 불구하고 다 틀려버립니다. 열에 9번 못 푼다. 이거 말면 되는데도 불구하고. 기억하세요. 계산 문제 이것저것 설명할 필요 없습니다. 조금만 딱 알면 돼요. 자, 문제 하나만 풀어봅시다. 154페이지 11번 문제. 해설 가리시고 시작합니다. 계산기 이용하세요. 지금 아직 계산기 없으니까 핸드폰 올려서 계산. 밑에 해설을 보는 순간 의미가 전혀 없어요. 해설은 딱 가리세요. (11번) 문제는 여기서 몇 번째 방식을 물어본 겁니까? 첫 번째 방식이네, 그죠? 그러면 가격 변화율이 얼마라고요? 가격 변화율이 5%, 수요량의 변화율이 10%. 그럼 어떻게 했습니까? 5분의 7 얼마 나왔습니까? 1.4? 1.4? 하시겠습니까? 오케이. 그럼 12번 문제. 12번 문제 해설을 가리고 시작합니다.
숫자 틀리면 부끄러운 일입니다. 그러니까 이 셋 중에서 뭘 물어봤는지를 빨리 파악하셔야 돼요. 뭘 물어봤는지. 탄력성 계산 문제가 나오면 무조건 그림을 그린다. 무조건 그림을 그린다. (12번) 문제, 상당수가 틀렸던 문제입니다. 가격은 몇 프로 됐다고요? 자, 칠판으로 오세요. 가격 자리를 잘 찾고요. 4% 인상이나 4% 인상되었대요. 그 탄력성의 크기는요? 2입니까? 2. 그럼 문제는 뭘 물어봤습니까? 수요량을 물어본 거예요. 그러면 여기서 따지면 세 번째 거네요. 올라갈 때는 어떻게 하면 됩니까? 곱하면 되죠. 4 곱하기 2, 8. 8%까지는 누구나 다 잘 찾아냅니다. 그 다음에 정간지 감소인지를 몰라서 틀리는 거예요. 정간지 감소인지를 몰라서. 자, 증가가 답입니까? 감소가 답입니까? 왜 증가했습니까? 예? 증가가 답이라고요? 진짜로? 그 밑에 해설도 봐요. 답이 뭔가요? 8% 증가입니까? 감소입니까? 감소지 않습니까? 왜 증가라고 그럽니까? 자, 와요. 증가일까요? 감소일까요? 왜 감소일까요? 그래요. 다른 거 없잖아요. 가격이 상승했으니까. 가격과 수요량의 관계는 비례, 반비례? 반비례. 그래서 8% 감소입니다. 여기는 무슨 탄력성입니까? 소득이 어디 있다고 소득 탄력성입니까? 이 가격을 대입했는데 진짜 마음대로 치어낼 겁니까 진짜? 무슨 탄력성? 가격 탄력성이요. 수요의 가격 탄력성. 가격이 변했을 때 수요량이 몇 프로 변하느냐라는 거 아닙니까? 자, 조금 더 연습합시다. 아파트 가격 변화율은 3% 감소했습니다. 가격 탄력성은 0.5입니다. 수요량이 몇 프로 증가인지 감소인지 결정하세요. 1.5% 증가. 다르게 놓으시는 분은요? 다 이렇게 놓습니까? 다 이렇게 놓습니까? 아니면 안 놓습니까? 확실히 의사표시를 해요. 다 이렇게 놓은 거라고요? 그럼 대입해 봅시다. 자, 계산 문제가 나올 때는 무조건 그림을 그려요. 그림만 그리면 90%는 끝난 거니까. 가격 변화율 3% 감소. 얘는 0.5. 그럼 올라갈 때는 곱해서 올라가야 되겠네요. 그럼 얼마? 1.5%. 증가 감소. 왜 증가한 겁니까? 가격과 수요량은 반비례. 가격과 수요량은 반비례. 무슨 이 문제예요. 그 다음에 계산 문제는 어떤 거냐면 두 개를 결합하는 계산 문제입니다. 가격 탄력성과 소득 탄력성을 결합하는 거예요. 가격 탄력성과 교차 탄력성을 결합하는 문제인데 그거는 이번 과정에서 그냥 쉬고 갑시다. 이번 과정 겨우 이제 이거 파악했죠. 이거 파악했는데 결합을 하면 또 미쳐버려야 되니까 그것만 조금 다음으로 돌릴게요. 구경만 해보세요. 156페이지. 156페이지에 14번, 15번. 구경만 하세요. 손은 대지 말고요. 문제만. 아, 이렇게 노는 거구나 라는 정도만.
자, 오늘 계산 문제는 두 개만 가지고 하는 겁니다. 11번, 12번 문제만 가지고요. 11번, 12번 문제, 11번은 특히나 유치한데도 계속 나오고 있습니다. 최근까지. 그러니까 할 줄 알아야 돼요. 그러니까 11번, 12번 문제를 놓고 일단 이번 과정에서는 계산 문제 풀 수 있도록 하고, 그 뒤에 문제는 지금은 손대지 맙시다. 3월 달에 가서 합시다. 앞에 게 좀 더 익숙해지면 별거 아니니까. 자, 개념은 결론은 이겁니다. 어떤 탄력성의 계산 문제가 나오든 몇 개가 결합하는 한이 있더라도 무조건 방식은 이것밖에 없습니다. 탄력성은 정보가 세 가지밖에 없습니다. 그럼 시험 문제는 세 가지 중에 두 가지 정보는 제시를 합니다. 나머지 하나를 물어봐요. 그러면 두 개가 결합되면 정보는 총 몇 가지죠? 6가지죠. 6가지 중에서 3개 정도는 줍니다. 한 4개 정도 주면 편한데 3개 정도를 주고 나머지 우리가 추론해서 찾아가라고 놓아요. 그러니까 소득 탄력성을 가지고 소득 탄력성에서 수요량이 나옵니까? 그럼 이 수요량 가지고 이 수요량을 결정하도록 하는 거죠. 가격 탄력성의 수요량을 결정하도록 해서, 그러니까 이걸 안 주고 가격 탄력성의 수요량이 몇 프로 증가다 하면 주는 게 아니고 소득 탄력성의 수요량만 주는 거죠. 그럼 그것을 가지고 가격 탄력성의 수요량을 결정짓고 그것을 결정해서 다시 가격으로 내려오고 이렇게 찾아가는 방식. 그러니까 어쨌든 그림만 그릴 줄 알면 돼요. 그림만 그릴 줄 알면. 자, 표정 밝게 합니다. 자, 표정 밝아졌다. 끝. 여기다가 지금 써야 되는데. 자, 조금만 더 하고 싶게요. 몸 푸세요. 머리 맑게 합니다. 몸 푸세요. 몸을 풀 때도 절대 머리를 심하게 흔들면 안 돼요. 겨우 지금 들어가는 거 다 날아가 버려요. 천천히 움직여요. 자, 가봅시다. 가격 탄력성의 종류는 5가지가 존재합니다. 가격 탄력성이 1이다라는 것을 이렇게 말합니다. 표현할 줄 아셔야 됩니다. 표현할 줄 알아야 되고 의미 파악도 할 줄 아셔야 됩니다. 가격 탄력성이 1이다. 무슨 뜻이라고요? 단위 탄력적이다. 해석해 볼까요? 가격 변화율과 수요량 변화율이 같다 이런 말입니다. 1보다 크다, 탄력적이다. 해석할 줄 아셔야 됩니다. 시작. 가격 변화율보다 수요량의 변화율이 크다. 그러니까 탄력적이라는 말은 1보다 크니까 자, 요게 1보다 크다는 얘기는 어느 쪽이 크다는 얘기입니까? 양이 크다는 얘기죠. 그럼 해석은요. 가격 변화율보다 수요량의 변화율이 크다. 1보다 작다, 비탄력적이다. 해석할 줄 아셔야 됩니다. 시작. 가격 변화율보다 수요량의 변화율이 작다. 그럼 여기서 결론을 내리고 갑시다. 탄력적인 재화는 가격이 많이 변한답니까? 양이 많이 변한답니까? 이게 시험 문제입니다. 비탄력적이라는 얘기는 가격이 많이 변한다는 뜻입니다. 정의할게요. 탄력적이다. 가격 변화율보다 수요량의 변화율이 크다는 거죠. 근데 우리가 그 정의를 아는 것과 답을 찾는 것이 밀접하진 않아요. 그럼 답을 좀 더 빠르게 정확하게 찾으려면 탄력적이다, 양이 더 많이 변한다. 그렇게 기억하는 게 훨 좋아요. 근데 그 정의는 정의 속에서 나오니까, 그러니까 정의만 할 줄 알면 그것도 알 수 있는 거니까. 비탄력적이다. 가격의 변화율보다 수요량의 변화율이 적다? 하면 어느 쪽이 더 많이 변한다? 가격이 더 많이 변한다. 그럼 결론은 뭘 기억하는 겁니까? 비탄력적인 재화는 가격이 더 많이 변한다. 탄력적인 재화는 양이 많이 변하고 비탄력적인 재화는 가격이 많이 변한다. 예, 기억합시다. 방금 했던 내용이 목차 4번째 있는 겁니다. 탄력성과 균형 가격의 이동이에요. 탄력성과 균형 가격의 이동. 수요가 증가하면 가격은 어떻게 되죠? 수요가 증가. 그럼 가격은 상승, 거래량은 증가. 근데 문제는 어떻게 나오느냐? 가격이 상승할 때, 다시 수요가 증가할 때 공급이 탄력적이라면 이렇게 나와요. 수요가 증가할 때 공급이 탄력적이라면 가격은
조금만 상승하고 거래량은 많이 증가하고 그게 답이에요. 그러니까 여기서 정의를 할 줄 알아야 그런 답을 쉽게 찾아갈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또 하나 무한대가 있습니다. 0도 있습니다. 무한대를 뭐라고 표현한다고요? 0일 때를 완전 시험 문제는 완전 비탄력적이다라고 제시할 수도 있으나 0을 제시할 수도 있습니다. 완전 탄력적이다라고 제시할 수도 있고 무한대를 제시할 수도 있으니까 아셔야 되면 각각 무슨 뜻인지. 자, 칠판 보시고 기억하는데 10초. 다음 완전 탄력적인 경우, 완전 비탄력적인 경우는 그래프 형태를 기억하고 있어야 됩니다. 항상 그래프의 총축은 뭐였습니까? 가격. 횡축은 양. 완전 비탄력적이라는 건 수직이라는 얘기입니다. 완전 탄력적이라는 말은 수평이라는 얘기예요. 해석합니다. 완전 비탄력적 그림 보세요. 가격은 변하고 있다, 안 변하고 있다? 가격은 끝없이 상승해. 끝없이 상승하지만 거래량은 어떻습니까? 전혀 변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완전 비탄력적일 땐 양이 불변입니다. 양이 안 변해요. 자, 완전 탄력적일 때를 보세요. 가격이 어떤지. 이게 가격이죠. 가격은 전혀 변함이 없네요. 가격은 불변. 양은 어때요? 끝없이 증가. 자, 이렇게 기억할 겁니다. 칠판 그림. 수직일 때를 뭐라 한다고요? 완전 비탄력적입니다. 이래도 안 되면 이제 더 이상 방법은 없습니다. 수직, 그러니까 어느 쪽이 불변, 양이 불변. 그러니까 완전 탄력적입니다. 그러니까 가격이 불변. 기억해요. 단위 탄력적은 큰 의미가 없어요. 단위 탄력이 시험 문제가 나온다면 3번과 관련되는 겁니다. 3번은 뭐라고 했습니까? 탄력성과 수입과의 관계죠. 저기서만 나올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기서는 별 큰 의미 없으니까 일단 무시하고. 자, 그럼 시험에 다시 탄력적이다라는 말은 무슨 말이라고요? 결론만 바로 갑시다. 정의하지 말고. 탄력적이다. 양이 더 많이 변한다. 비탄력적이다. 가격이 더 많이 변한다. 완전 탄력적이다. 그래프 형태. 완전 탄력적이다. 그래프 형태를 기억하면서 어느 쪽이 불변? 가격이 불변. 완전 비탄력적이다. 양이 불변. 그 결론만 지금 빨리 기억해 봅시다. (158페이지) 가볼게요. 우리 교과서 158. 19번 문제. 천천히 해보세요. 천천히. 해설 보지 마시고요. 천천히. 키워드 찾고 답 찾고 이렇게.
19번에 동그라미 1번으로 갑시다. 동그라미 1번처럼 놓을 때는 완전 탄력적 체크하시고 동그라미 1, 수요 증가하시고 동그라미 2. 그게 우리가 답을 찾는 순서니까 그렇게 숙지할 거예요. 딱 기억해요. 그러면 동그라미 1번에 완전 탄력적이라고 했습니까? 무엇이 완전 탄력적입니까? 알 필요 없어요. 공급이 완전 탄력적이라고 돼 있죠. 그거는 무시해라고요. 공급이 완전 비탄력이든 뭐 수요가 완전, 그건 출처자가 알아서 주는 거니까 우리는 그게 수요인지 공급인지 볼 필요 없어요. 그냥 완전 탄력적. 그럼 또 올려봐요. 그래프 형태. 수요이든 공급이든 완전 탄력적이라는 말은 수평. 그럼 어느 쪽이 불변? 가격. 그럼 가격 찾아보세요. 상승했죠? 틀린 거다, 그죠? 가격은 불변. 그럼 이제 거래량은 변해야 돼요. 그건 이제 뭘로 결정하느냐? 수요 증가로. 수요가 증가했다, 그죠? 그러면 가격은 불변이니까 거래량은 증가. 동그라미 2번. 첫 번째 키는 뭐라고요? 완전 탄력적. 완전 탄력적이면 어느 쪽이 불변? 가격. 그럼 가격은 변하지 않는다. 정확합니다. 그 다음에 수요는 증가했네요. 그럼 거래량은 증가. 그렇게 답 찾는다고요. 연습 조금 더 해봅시다. 앞으로 넘겨서 16번 문제 찾아보세요. 16번 문제 동그라미 5번 확인해 보세요. 조금 더 가벼운 내용이 나왔네요. 수요의 가격 탄력성이 비탄력적이랍니다. 그러면 가격의 변화율과 수요량의 변화율 중에서 어느 쪽이 많이 변한 거죠? 비탄력이니까 가격이 많이 변한 거죠. 따라서 가격 변화율에 비해 수요량의 변화율이 어떻다? 작다. 거기까지. 자, 세 개 지문을 써볼 테니까 세 개 지문을 가지고 비교해 봅시다. 항상 시험 문제라고 보시면 돼요. 공란을 채우세요. 다 결정했습니까? 오케이. 항상 한 문제. 단지 차이점이 있으면 이렇게 지문 하나하나로 놓을 거냐, 아니 방금 본 것처럼 특정한 내용을 가지고 한 문제로 통째로 낼 거냐, 그것만 다를 뿐 늘 놓습니다. 자, 동그라미 1번. 여기서 키는요? 자, 법칙도 올려요. 곡선 하나만 이동하면 가격과 양 모두 변한다. 수요 곡선만 이동하면 똑같은 방향. 수요가 증가했으니까 가격은
상승하고 거래량은 증가한다. 자, 동그라미 2번. 수요가 증가하면 공급의 탄력성이 나오고요. 공급이 변하면 수요의 탄력성이 나와요. 그래서 이런 단어들은 신경 쓸 필요 없다고요. 자, 동그라미 2번처럼 놓을 때는 얘를 먼저 키로 잡고 탄력적이라는 것을 두 번째 키로 잡을 거예요. 동그라미 3번처럼 놓을 때는 얘를 먼저 키로 잡고 얘를 두 번째 키워드로 잡아요. 딱 순서를 딱 정해요. 이게 답을 빨리 찾는 방법이니까. 자, 동그라미 2번. 첫 번째 키는 뭐라고요? 수요 증가. 그러면 가격은 상승하고 거래량은 증가한다고요. 탄력적이랍니다. 탄력적이면 PQ 어느 쪽이 많이 변한다고요? 양이. 그럼 거래량은 더 증가하고 얘는 조금만 덜 상승 이래 됩니다. 동그라미 3번. 첫 번째 키는 뭐라고요? 완전 탄력. 그래프 형태 떠올리고 어느 쪽이 불변? 가격. 그럼 가격은 불변. 불변 또는 일정 또는 변하지 않고. 그럼 얘는 이제 변해야죠. 얘는 제가 결정한다고요. 수요가 증가니까 증가 이렇게. 자, 3번 같은 경우를 얘를 먼저 키로 잡아버리면 일단 둘 다 증가를 먼저 결정해야 될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이렇게요. 그러니까 2번과 3번에서 답 찾을 때 순서 좀 잘 익혀 놓아요. 그래 시간이 절약되고 빨리빨리 답을 찾아요. 실수하지 않고. 자, 세 개 질문을 같이 놓고 늘 반복해서 봐요. 어떤 차이점이 있는지. 자, 이게 목차 네 번째 한 거예요. 탄력성과 균형점의 이동인데 이게 전부 다예요. 그러니까 탄력성과 균형점의 이동은 이거죠. 1번은 뭐죠? 균형점의 이동이고. 그죠? 얘는 균형점의 이동이고. 얘는 탄력성하고 균형 가격이 변하는 거죠. 탄력성과 균형 가격의 이동입니다. 자, 잘 기억합시다. 밝은 표정 짓고 막둥이 너가 표정이 제일 안 좋다. 이모들보다 표정이 안 좋네. 어떻게 봐. 자, 구분하시겠습니까? 자, 좀 정리할게요. 탄력성의 종류 좀 정리합시다. 교과서 가겠습니다. 교과서는 126페이지. 동그라미 2번에 크기라고 되어 있습니까? 5가지 나와 있죠. 제목만 읽고 갑시다. 126. 기억에 뭐라고요? 자, 기억 완전 탄력, 즉 앞에다가 이렇게 그림 하나만 딱 그려요. 그래프도 같이 하셔야 되니까. 완전 탄력적이다. 그래서 가격이 불변이구나 라는 것도 같이 기억하고요. 기억 앞에다가 그리라고 했습니다. 자, 그 다음에 니은은 뭐라고요? 탄력적이면 어느 쪽이 많이 변한다고요? 양이요? 그러면 첫째 줄 가격 변화율보다 수요량의 변화율이 크다고 돼 있죠. 우리는 다른 거 보지 말고 수요량만 동그라미. 리얼로 갑시다. 비탄력적. 여기는 뭐만 동그라미 할 겁니까? 응? 가격 동그라미. 정확히 말하면 가격의 변화율인데 가격 동그라미. 미음의 제목은요? 그 제목 앞에다가 요 그림 하나 그려놓고요. 그림을 그릴 때는 불변을 표시하셔야 됩니다. 어느 쪽이 불변인지를. 자, 마무리합시다. 탄력적이라는 말은 무슨 뜻입니까? 그래, 오케이. 그것밖에 시험에 안 나와요. 탄력적이다 라는 말은 양이 더 많이 변한다. 비탄력적이다. 가격이 더 많이 변한다. 완전 탄력적이다. 가격이 불변이다. 완전 비탄력적이다. 양이 불변이다. 그러니까 그래프는 일단 아셔야 돼요. 완전 탄력, 완전 비탄력. 자, 그래프 한번 비교해 보시겠습니까? 어느 쪽이 탄력적이라고요? 이겁니까? 그러니까 이 상태에서 이 상태로 갈수록 탄력성이 커진다는 얘기죠. 기울기는 어떻게 됩니까? 완만하네요. 탄력성과 기울기는 반비례합니다. 탄력성이 크다는 얘기는 기울기가 작다는 뜻이에요. 탄력성과 기울기는 반비례합니다. 또 올려봐요. 개별
수요 곡선과 시장 수요 곡선. 어느 쪽이 완만하다고요? 시장이 완만합니까? 완만하다면 이쪽입니까? 이쪽입니까? 완만하다. 완만하다는 얘기가 무슨 뜻이라고 했습니까? 탄력적이다. 그러니까 자, 다시 완만하다는 얘기는 탄력성이 어떻다는 얘기입니까? 크다는 얘기고, 얘는요? 비탄력적이라면 탄력성이 작다는 뜻이에요. 근데 기울기는 다르네요. 기울기는 크고 가파르다, 크다. 기울기는 완만하다, 작다 이래. 탄력도와 기울기는 반비례 관계입니다. 자, 거기까지 정리하고 쉬었다 합시다.